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수십 년간 일하다가, 나도 언젠가는 은퇴 후에 캠핑카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볼까?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가장 로망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캠핑카 여행이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상사 눈치 안 보고 시간 제약도 없이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면서 살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캠핑카 생활이라는 게 생각만큼 로맨틱하지만은 않다고 해요. 그것도 그냥 어디 가서 잠깐씩 캠핑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박 혹은 차에서 거주하는 수준으로 살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단순한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인 파탄이나 심리적인 고립감, 심지어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오늘은 퇴직 공무원이었던 60세 김모 씨 가명의 이야기를 통해 왜 꿈꾸던 캠핑카, 은퇴가 때로는 지옥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의 자유에 대한 기대와 현실. 우리가 은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꿈꾸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 시간은 100% 내 거야 라는 자유로움이에요. 30년, 40년 동안 누군가의 부하 직원으로 혹은 국가나 기업의 일원으로 살아오면서 쌓인 피로감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러니 은퇴하자마자 나는 이제부터 틀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대로 살겠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김모 씨도 딱 그랬어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인터넷으로 은퇴 후 캠핑카 여행 같은 걸 검색해 봤다고 해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캠핑 브이로그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워했답니다. 근데 그동안은 업무도 바쁘고 아이들도 아직 학생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쉽게 도전할 수 없었죠. 하지만 60세 정년 퇴직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퇴직금과 그래도 안정적인 연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곧장 중고 캠핑카를 구매했고 가족들에겐 이제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볼 테니 걱정 말라고 선언했죠.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캠핑카 유지비가 만만치 않고 막상 캠핑카 생활을 해보니 청소나 위생 문제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여행을 즐기겠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 기름값도 꽤 들어가고 주차장이나 캠핑장 이용료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동시에 자동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가 커다란 돌발 비용이 되는 거죠. 심지어 차량이 오래된 중고였으니 예상 밖의 문제들이 자주 튀어나왔고요. 게다가 혼자서 캠핑카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고립감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아무리 자유를 원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인간관계나 생활 패턴이 지탱해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캠핑카를 집 삼아 여기저기 떠돌게 되니 어느 순간부터는 외로움이 몰려오고 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회의감까지 생기게 된 거죠. 2. 실제 사례 3가지 캠핑카 은퇴의 함정. 이야기만 들으면 아직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주변에서 들은 혹은 매스컴 등을 통해 접한 캠핑카 생활 실패 사례 3가지를 간단히 공유해 볼까 해요. 1사례 A 차라리 집에 있었으면 이 고생은 안 했지. 첫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55세쯤 명예퇴직을 한 A씨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은퇴 이후 부부가 같이 캠핑카로 전국을 여행하며 현장 체험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부인은 자영업을 잠깐 했었는데 접었고 두 분 다 우리가 여행 블로거가 돼볼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퇴직금을 탈탈 털어 큰 사이즈의 캠핑카를 구입했어요. 처음 몇 달은 신혼여행처럼 너무 즐거웠죠.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먹거리도 다양하게 즐기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서서히 고개를 들더랍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캠핑카에서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고 휴게소 화장실을 찾아 돌아다니고 침 고를 때마다
털어서 정리하고 귀찮은 자빌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애초에 부부가 생각해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생겼다는 점이었죠. 대형 캠핑카니까 주차할 곳이 제한적이고 캠핑장 사용료도 만만치 않았고 예상치 못한 기름값이랑 차량 수리비까지 더해지니까 점점 예산이 바닥나더랍니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분은 캠핑카 생활을 접고 본인의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때는 부부가 아휴, 차라리 그냥 집에 있었으면 이 고생은 안 했지라는 말을 서로에게 내뱉었다고 해요. 막상 들어올 때는 집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 해도 생각처럼 쉽지 않아 서로에게 괜히 짜증이 폭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에 비퇴직금 말아먹고 몸까지 망가졌어요. 두 번째는 60대 초반 남성이 혼자 캠핑카를 구입해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건강 문제가 생긴 사례예요. 이분은 공장 관리자 역할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었는데 은퇴를 앞두고 부인과 이혼을 하셨대요. 부인이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라는 생각으로 캠핑카를 산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는데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식생활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 웬만하면 야외에서 사 먹거나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죠. 또 장거리 운전을 계속하다 보니 허리나 관절도 문제가 생기고요. 결정적으로 퇴직금 대부분을 캠핑카 구입과 생활비로 빨리 소진해버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아쉬워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진 거예요. 결국 2년 정도 떠돌아다니다가 몸이 아프니까 더 이상 캠핑카에서 지내기가 힘들어졌고 이분은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월세방으로 옮길 돈을 마련하려고 작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죠. 그때 하신 말씀이 퇴직금 말아먹고 몸까지 망가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제가 살던 집에서 취미생활이라도 했을 텐데였다고 하더라고요. 3살의 씨 나중에 팔면 남는 장사가 되겠지? 라는 착각.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 퇴직 후 캠핑카가 유행이니 한번 사놓으면 나중에라도 대박나서 중고로 팔아도 남는 장사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투자 개념을 갖고 접근했던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50대 후반 은행원이었는데 원래 차에 관심이 많아서 캠핑카 튜닝 쪽으로도 잘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퇴직금 중 일부로 커스텀 캠핑카를 만들어서 은퇴 후 전국을 다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웃돈 붙여서 팔고 또 다른 캠핑카를 사고 이런 식으로 차빵 로망 중고 거래로 수익 창출을 꿈꿨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물을 내놔도 쉽사리 팔리지 않았고 중고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낮게 형성돼서 되팔 때마다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어요. 게다가 캠핑카의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매달 지출이 만만치 않았죠. 정작 본인은 자유로운 캠핑카 생활을 누리려고 했지만 돈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 제대로 여행도 못하고 그냥 차 안에서 버티거나 공짜 주차 자리를 찾느라 늘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결국 이분은 캠핑카를 팔지 못하고 오랫동안 끌고 다니다가 차마 폐차시키기도 뭐해서 헐값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잃은 돈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괜히 캠핑카 살 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했거나 내 집을 조금 더 보수하는 데 썼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라며 후회했다는 겁니다. 3. 캠핑카 은퇴가 지옥이 되는 이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꿈꾸던 캠핑카 생활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비용 계산 미비. 차량 구입비와 기본 유지비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계속 여행하려면 기름값, 캠핑장 비용, 먹거리 비용이 누적됩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곧장 큰 부담이 됩니다. 주거위생 환경의 불편함. 캠핑카에서의 생활은 로맨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거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불편해요. 샤워, 화장실, 세탁 등의 문제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장기 생활을 할수록 기본적인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심리적 고립감.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혼자 지내면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친구나 가족과 주기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정체성의 혼란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건강 관리의 어려움, 불규칙한 생활 패턴, 영양 불균형, 장시간 운전 등은 몸을 망가뜨리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50대 후반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 질환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은퇴 후 재정적 대책 부족. 은퇴하면 수입이 대부분 끊기는데 캠핑카라는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기는 거죠. 잘못하면 퇴직금이 빠르게 소진되어 버리고 재취업이 쉽지 않아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자, 그렇다고 해서 캠핑카 타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분명 캠핑카나 차박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다만 은퇴 후에는 로망보다는 현실 계산이 먼저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재무 계획 세우기, 내 연금 수령액, 퇴직금, 저축, 보험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돈이 얼마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해요. 캠핑카, 구입비 예상, 유지비 예비비 돌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뒤늦게 큰일이 납니다. 시범 운영, 파일럿 테스트 먼저 해보기. 캠핑카가 아니라도 렌트카나 소형 차박 키트 등을 단기간에 빌려서 먼저 체험해보는 게 좋아요. 진짜로 한 달 정도 살다 보면 이건 정말 힘들다거나 이 부분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걸 몸소 알게 되니까요. 주거위생 건강관리 대책 마련. 장기적으로 캠핑카에서 살 생각이라면 샤워 문제나 세탁 문제, 화장실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평소 가지고 있던 병이나 체력 상태를 고려해서 의사와 상담도 해보고요. 정기 검진을 받을 병원은 어디가 될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사회적 연결 유지와 규칙적인 스케줄 관리. 친구, 가족,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무계획으로 떠돌기만 하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으니 일정한 루트나 일정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을 만나거나 지역 봉사활동을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최악의 경우 대비 플랜 B 준비. 캠핑카를 팔거나 적당한 월세방을 구해서 내려올 수 있는 플랜 B를 반드시 세워두세요. 언제든지 캠핑카 생활이 힘들어지면 돌아갈 수 있는 안전판이 있어야 무리하게 버티다가 크게 망가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60세 혹은 그 언저리 즈음 퇴직을 맞이하는 분들은 참 복잡한 심경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나도 좀 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라는 해방감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할 겁니다. 캠핑카 생활이라는 건 확실히 매력 있어 보여요. 여행이라는 판타지와 자유가 결합되니까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심지어 그 난관들은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더 크게 다가오고 재정 상황이 충분히 든든하지 않다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죠.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을 통해서 혹시나 캠핑카 은퇴를 꿈꾸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냉철하게 현실을 들여다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시다면 캠핑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충분한 대비와 사전 체험 그리고 플랜 B 준비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길고 은퇴 후에도 우리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캠핑카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와 로망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선택은 치밀한 계산과 계획을 동반할 때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 다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지옥이 아닌 정말 꿈 같은 새 출발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